후방 적재식 쓰레기 트럭은 약 800psi의 압력으로 쓰레기를 압축합니다. 이 압력은 산업용 금속 프레스와 거의 비슷하며 수거시마다 이 압력을 반복 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무심코 지나쳤던 밀폐된 차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어떻게 한 대의 차량이 느슨하게 담긴 쓰레기 봉투로는 아파트 한 동을 가득 채울 만큼의 쓰레기를 실을 수 있을까요? 압축된 쓰레기 더미가 트럭에서 절대 꺼낼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벽돌처럼 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당신 동네의 쓰레기 트럭은 동네 절반의 쓰레기를 삼킨 후에도 결코 가득 차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이 기계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중에서 가장 유압적으로 복잡한 기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쓰레기 트럭은 바퀴 달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식 압축 공장입니다. 이 트럭의 임무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트럭의 임무는 저밀도의 느슨한 폐기물 봉투, 상자, 부서진 가구, 음식물 찌꺼기를 고밀도의 압축된 더미로 바꿔서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도록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트럭은 압축이 핵심입니다. 압축이 없다면 수거 노선당 매립지를 6, 8번 왕복해야 하지만 압축 덕분에 한두 번이면 됩니다. 쓰레기 트럭은 본질적으로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제조 기계이며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밀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 트럭 내부가 거대한 쓰레기통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뒤로 들어가 앞에 쌓이다가 결국 트럭이 매립지에서 문을 열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딱 두 순간만 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즉, 봉투가 호퍼로 사라지는 순간과 트럭이 떠나는 순간이죠. 그 과정은 주행 중인 차체 내부에 숨겨진 채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실제로 후방 적재식 쓰레기 트럭은 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패커 블레이드를 작동시킵니다. 주거지역 전체 노선을 운행할 때 이 블레이드는 트럭이 매립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대략 400번 정도 반복해서 작동합니다. 400번의 유압 작동이 외부에선 보이지 않게 진행되며 트럭 내부가 매번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동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속 5마일로 여러분의 동네를 지나가면서 400단계의 조립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패커 블레이드는 단순히 쓰레기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번 정차할 때마다 이 순서가 반복됩니다. 작업자들은 쓰레기 봉투를 트럭 뒤쪽에 있는 개방된 통, 즉 호퍼에 던집니다. 호퍼 바닥에 있는 스윕 패널이 위로 회전하면서 쓰레기를 퍼올려 트럭 본체 쪽으로 던집니다. 그 다음 넓고 평평한 유압 레민 패커 플레이트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퍼올린 쓰레기를 이미 앞쪽에 압축되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밀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는 강하게 압축됩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트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호퍼가 비워지면 트럭은 다음 집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압축 사이클은 단순히 새로 들어온 쓰레기만 압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압축된 쓰레기 더미를 몇 인치씩 앞으로 밀어내면서 본체 뒤쪽에 다음 쓰레기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트럭 본체는 움직이는 적재함과 같죠. 매 사이클마다 쓰레기가 앞으로 밀려나며 뒤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트럭 내부 전체가 계속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셈이죠. 압축된 쓰레기로 만들어진 기계식 컨베이어 벨트가 트럭 앞쪽을 향해 한 번에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여러분의 거리에서 항상 가득 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거할 때마다 적재물이 재배치되고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호퍼가 비어 보이는 건 실제로 비었기 때문입니다. 30초 전 비워졌으니까요. 작동 유압 시스템은 평방 인치당이 500에서 0파운드의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대형 건설용 굴착기 압력과 같습니다. 화요일 아침 여러분 집 앞에 주차된 트럭은 초고층 빌딩의 기초를 파는 기계와 같은 유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바퀴 달린 쓰레기통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만약 한 번의 근무 동안 25톤의 쓰레기를 밀폐된 강철 차체에 압축해 넣는다면 그걸 어떻게 다시 꺼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토목공학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계적 순서 중 하나이지만 거의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립지에 도착하면 트럭의 테일게이트가 잠금이 해제되어 열립니다. 별도의 유압장치인 이젝터 플레이트가 차체 앞쪽에서 열린 뒤쪽을 향해 밀기 시작합니다. 이 플레이트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며
하루 동안 압축된 쓰레기 전체가 하나의 밀집된 덩어리로 뒤쪽으로 미끄러져 나옵니다. 굴러 떨어지거나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버린 모든 것이 단단하게 압축된 블록이 되어 약 90초 동안 트럭에서 한 번에 연속적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한 번의 느린 밀기는 말 그대로와 비유적으로 모두 압축된 한 팀 분량의 노동을 단 1분 30초로 줄여줍니다. 이제 쓰레기 수거 트럭과 롤오프 트럭 모두 폐기물을 운반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용어를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기계이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롤오프 트럭은 건설 현장이나 건물 철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열린 금속 컨테이너를 운반합니다. 압축기, 유압 압축 사이클, 배출 플레이트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잔해로 가득 찬 상태로 도착합니다. 트럭이 이를 싣고 중간 처리장으로 가져가 쏟아냅니다. 이건 덤프 트럭입니다. 단순히 들어올려 기울이는 방식이죠. 후방 적재차는 처리기이며 압축이 핵심입니다. 주거지역 노선에서 후방 적재 트럭 한 대는 같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롤오프 트럭 6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압축 트럭의 압축 비율이 4대 1에서 6대 1 쌓이기 때문입니다. 6 입방야드의 느슨한 쓰레기가 한 입방야드에 압축된 적재물로 바뀝니다. 이 비율은 단순히 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제적 이유의 전부입니다. 로봇팔이 달려있어 쓰레기통을 집어 자동으로 비우는 사이드로더 트럭은 완전히 다른 기계처럼 보입니다. 운전사 1명, 별도의 승무원은 없습니다. 로봇팔은 약 10피트까지 뻗어 400파운드짜리 쓰레기통을 집어 올리고 기울여 비운 뒤 6초 이내에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동화 아래에는 압축 시스템이 후방 적재 트럭과 거의 동일합니다. 유압식 압축기와 배출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로봇만 새로울 뿐이죠. 구동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인류 역사상 도시 쓰레기 수거는 개별 계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쓰레기를 가져가게 했고 아니면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초기 동력 쓰레기 트럭은 1910년대와 2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덮개도, 압축 장치도, 플랫폼과 승무원 외에는 아무런 메커니즘도 없는 오픈 플랫베드 트럭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트럭 위에 던졌습니다. 도시 전체의 하루치 쓰레기 냄새가 매일 아침 주택가를 따라 천천히 걸음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1920년대 뉴욕시에서 시정부가 개방형 쓰레기 수거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통일된 정책이었습니다. 수거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흰색 옷을 입어야 했고 이는 시민 청결의 상징적인 공개 시위였습니다. 이들은 화이트 윙스라 불린 흰 정장 차림으로 쓰레기를 삽질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코스튬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죠. 공식적인 시위생 정책이었고 당시에는 도시가 인식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계적인 해답은 1938년에 나왔습니다. 가우드 인더스트리, Garwood Industries라는 회사가 최초로 상업적으로 도입된 유압 압축 쓰레기 트럭인 로드패커, 로드패커를 선보였습니다. 호퍼에 장착된 단순한 후방 스위핑 블레이드는 유압 실린더에 의해 구동되어 새로운 쓰레기 더미를 차체 안으로 밀어넣고 이전 쓰레기와 함께 압축했습니다. 이 트럭을 도입한 도시들은 10년 안에 수거 비용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화이트 윙스는 흰 정장을 벗었습니다. 유압 장치의 소음이 트럭의 악취를 대신했습니다. 1938년 개발된 스위핑 블레이드, 패커 플레이트, 압축 사이클은 후방 적재 쓰레기 트럭의 기본 원리로 여전히 쓰입니다. 87년이 지난 지금 아침마다 달리는 쓰레기 트럭은 상업용 TV보다 오래된 기계적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그동안 전 세계 모든 도시를 보이지 않게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는 항공사가 게이트를 배정하듯 쓰레기 수거 노선을 계획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무너집니다. 한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정거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후방 적재 트럭의 유압 오일은 대부분의 승용차 엔진 오일보다 더 짧은 주기로 교체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도로 위 어떤 차량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덤스터가 집 옆 쓰레기통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이유는 대개 상업용 노선이 주거용 노선과는 다른 수거 주기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트럭 설계지만 운행 일정과 압축 타이밍이 다릅니다. 아침 7시까지 쓰레기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는 관료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트럭이 주차된 차량 6대 때문에 지연되면
운전기사가 일정을 만회하기 전까지 최대 40곳의 정거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대 압축 트럭의 압축 비율이 4대1에서 6대1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시는 실제 운행하는 트럭의 6배가 되는 트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주거지역 노선에서는 2인 1조의 후방적재 트럭 승무원이 첫 번째 매립지로 이동하기 전까지 800가구에서 1200가구까지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트럭 본체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정렬하고 적재물을 앞으로 순환시키며 매 정거장마다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후방 적재 트럭에는 적재 용량 제한뿐만 아니라 최대 적재 중량 제한도 있습니다. 압축된 쓰레기는 밀도가 높아 외부에서 볼 때 트럭 본체가 반쯤 차 보이더라도 중량 한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보다 훨씬 무거운 여행 가방과도 같습니다. 압축 과정에서 짜내지는 침출수, 즉 물과 음식물 분해물,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이 섞인 액체 폐기물은 도로 위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 침출수는 트럭 본체 아래에 있는 밀폐된 내부 탱크에 모이며 압축된 적재물을 안전하게 가두는 것과 동일한 밀폐 설계 덕분에 그곳에 보관됩니다. 도로변에서 보이는 것은 깨끗한 강철 상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퀴 달린 산업용 처리 시설에 더 가깝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는 공공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는 충돌 때문이 아니라 수거 작업 중 뒷부분 호퍼 주변의 위험 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시형 차량들은 후방 카메라, 근접 센서, 그리고 후방 경고 시스템을 기본 장비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달린 측면 적재 방식은 작업 인원의 위험 노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운전자는 1명, 차량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없고 통 하나당 6초면 됩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형 쓰레기차가 다가올 때 음식 카트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멜로디의 차임 소리를 재생합니다. 이 소리는 주민들에게 쓰레기차가 한 블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제때에 쓰레기통을 도로변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수거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설계 솔루션으로 차량의 오디오 시그니처에 적용된 것입니다. 쓰레기차는 마치 예정된 행사처럼 스스로를 알립니다. 매립지에서는 배출 스트로크가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압축된 쓰레기 전체를 밀어내는 느린 90초간의 밀어내기 동작은 매립지 작업 장비가 옮기기 전까지 잠시 형태를 유지할 만큼 단단한 덩어리를 경사면 위에 남깁니다. 최대 적재량을 채운 후방 적재 쓰레기차 한 대는 33톤의 압축된 쓰레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4마리의 성인 아프리카 코끼리 무게에 해당하며 이는 느슨한 쓰레기 상태였다면 그 부피가 6배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트럭, 한 대, 한 팀.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압축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방 적재 쓰레기차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유리, 판지, 음식물, 플라스틱, 금속 등 모든 것을 하나의 구분 없는 덩어리로 압축해버립니다. 이것은 재활용에 치명적입니다. 회수되어 재처리될 수 있었던 자원들이 재활용 시설에 도착할 때는 이미 부서지고 오염되고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매립지 수거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이제 2개의 별도 차량을 운영합니다. 일반 쓰레기용 고압축 차량 한 대와 재활용 수거를 위한 별도의 저압 또는 무압축 차량 한 대입니다. 1938년 가우드 블레이드를 혁신적으로 만든 압축 물리학이 이제는 단순히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회수하려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에 내장된 충전 수준 센서를 활용한 경로 최적화 시스템 덕분에 트럭은 아직 가득 차지 않은 쓰레기통은 건너뛰고 고정된 노선이 아니라 동쪽으로 경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에서 실시된 초기 시범 사업에서는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 트럭 주행 거리가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맥 LR 일렉트릭, 볼보 FE 일렉트릭과 같은 전기 압축 트럭은 디젤 배기가스를 없애고 유압 소음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유압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동일한 압축 블레이드, 동일한 배출 플레이트, 동일한 압축 사이클을 구동합니다. 물리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았고 에너지원만 달라졌습니다. 1938년 가우드 가우드 컨셉이 이제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고 실시간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되며 센서로 모니터링되는 쓰레기통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87년 동안 똑같은 기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트럭은 예외 없이 매주 도시의 모든 주소를 방문합니다. 우편 서비스도, 응급 서비스도,
공공 서비스도 아닙니다. 모든 가정, 매주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뢰할 수 있어서 보이지 않게 된, 그리고 너무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정류장마다 유압 사이클을 반복하며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유일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도시가 깨어나기 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압축 블레이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재물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압축이 진행되고 있고 트럭은 이미 다음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